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 두 자녀를 두고 있고 교육에 진심인 엄마 수쌤입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비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비학군지에서 아이 입시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학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잔소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6학년 시기에 진입하게 되면 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 교과목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중등 학부모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공부는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부모가 아이의 학습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얘기죠. 하지만 직접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초등 6학년 무렵부터 아이의 학습 로드맵을 관리해 준다면 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진학했을 때 부모는 훌륭한 시간관리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 후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할 뿐 중등 1, 2학년 시기에는 본인이 앞으로 소화해야 할 학업의 절대적인 양이나 그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상승할지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획자의 역할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 아이의 보다 나은 입시 결과를 원한다면 말이죠. 부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의 핵심은 선택과 타이밍입니다. 양질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EBS, 이투스,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등 각 플랫폼마다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훌륭한 강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아무리 객관적으로 검증된 뛰어난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현재 인지 능력과 학습 수준에서 그것을 완벽히 소화해낼 수 없다면 그 수업은 실질적인 학업 성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목, 동일한 단원을 가르치는 강사라도 강의의 밀도와 전달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강의가 우수한지,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현재 레벨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업 방식은 무엇인지 부모가 사전에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 저 강의 나와 맞지 않는 강의를 들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강사 선택은 제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2개 정도를 골라서 아이에게 본인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 이 강의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 그것을 언제쯤 수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정확한 타이밍인지 결정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2월이 되었을 때 이 개념의 나비 효과 강의를 제가 직접 수강하며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유명하다는데 왜 유명한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강의를 곱씹으며 천천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책상에 앉아 각 잡고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는 1시간 남짓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검증이 필요한 강사들의 강의를 최소 4, 5강 정도 모니터링 했습니다. 저는 주로 설거지할 때 많이 듣습니다. 이투스의 통합사회 이지영 강사의 수업 구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수학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가 왜 특정 등급대 학생들에게 유독 지지를 받는지 등등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나름의 분석을 해봅니다. 자, 다시 국어로 돌아와서요. 사실은 중학교 내신 시험만 치러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 특히 수능형 국어 문제를 접할 때 상당한 인지적 과부하를 겪습니다. 중등 교과과정 내에서는 이러한 모의고사형 텍스트나 문제 유형을 깊이 있게 다뤄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용 문제는 철저히 별도의 기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어 문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아이를 믿지 말자. 설마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너무 쉬운 게 아닌가 하고 난이도를 높이는 순간 아이가 소화해내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대고 그건 바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방법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중등부터 준비하면 6년, 5년의 시간이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대학 4년이면 하나의 전공을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5, 6년의 시간을 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들을 들어보고 중등 국어 교육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아이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교과서와 시험 문제의 괴리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로는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어 공부의 난이도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등 때 특히 비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국어 지문의 난이도를 깨닫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서 무턱대고 기출문제를 풀어대는 것입니다. 기본기 훈련 없이 바로 문제만 풀어대니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그냥 운에 맡기는 과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도 도장 깨기식 공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어는 문법, 문학, 비문학, 화법 이렇게 별도의 4과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각 과목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합니다. 인강 수업에 바로 진입하기 전 저는 문학 같은 경우 방학을 이용해 자이스토리 중등 국어 문학 교재를 레벨 1, 2, 3를 한꺼번에 아이와 함께 정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개념 정리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반복하면서 물어봐주고 이 개념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개념들을 문제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로 이 개념들을 묻고 있는지 등등 아이와 함께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책을 스터디했습니다. 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듣는 척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의 나비 효과 강의를 수강하도록 연계했습니다. 그것이 고등 대비를 위한 문학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어 문법 파트 역시 중학교 2, 3학년 내신 시험에 출제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강도 높게 훈련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지표는 최상위권인데 유독 국어 문법 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 역시 중2 기말고사 당시 수학, 과학, 영어 모두 만점이었으나 국어 문법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오히려 학습의 적기로 판단하여 매일 밤 11시부터 40분씩 EBS 필도 국어 문법 교재를 아이와 함께 30일간 2회독하였습니다. 이 단기 집중 학습을 거친 후 중3 때는 국어 문법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합사회의 경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이 커진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중학교 시기 동안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있던 사회 과목은 중3 2학기 기말고사가 종료된 직후를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이투스의 이지영 선생님의 통합사회 인강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주 단위의 강의 진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지영 선생님 강의는 현장 강의 3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씩 편집해서 한 주에 3강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장점은 현장에서와 같은 속도로 수업을 듣고 노트 필기도 같이 하면서 듣는 수업이라서
요즘 아이들처럼 필기를 안 해본 아이들에게는 좋은 훈련이 되는 수업입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을 암기하는 데 특화된 수업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듣는 저도 암기가 될 정도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 주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인강을 들었던 진도로 다른 개념서로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저희는 EBS 통합사회원 개념서로 했습니다. 교재 내용을 정독하면서 인강에서 외웠던 내용을 글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아이 스스로 개념서의 내용을 저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1회독을 마쳤고 다시 인강을 재수강하며 암기 상태 점검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는 완자 기출픽 교재를 활용해 실전 문제를 1회 더 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한번 들었고 EBS 개념서로 개념 확인하고 문제를 한번 풀었고 그리고 완자 기출픽 교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풀면서 오답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수학, 영어, 과학은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의 역할, 즉 학습 큐레이터이자 시간 관리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비학군지나 지방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현 입시는 높은 내신과 수능 최저가 결정하는 판입니다.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 가장 유리한 전략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저의 채널의 목적입니다. 비학군지, 농어촌 이런 것들이 정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내신과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내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요즘 입시, 불리하지만 유리한 것, 불리함으로 유리해지는 것, 그것이 요즘 입시의 전략입니다. 부모가 어른으로서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자녀가 학습의 나침판을 필요로 하는 중학교 시기입니다. 내 아이의 객관적인 학업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과 교재를 찾아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아이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관리자,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